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걱정했던 소식이 결국 전해졌습니다. 로스 애킨스 토론토 단장은 류현진이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될 예정이며 이는 시즌 마감을 의미한다. 수술 부위는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로 완전한 토미존 수술이 될지 혹은 부분적인 재건술이 될지는 수술 중에 결정될 것이다. 류현진의 어깨 수술을 집도했던 엘라트라체 박사가 이번 수술을 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투수들 중에는 토미존 수술을 2번 받고도 잘 던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2007년과 2016년에 2번 받은 보스턴 에이스 네이선 이볼디이고 템파베이 페어뱅크스, 양키스 제이미슨 타이온, 다저스 다니엘 허드슨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미존 수술은 회복 기간이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월에 수술을 받는 류현진은 내년 시즌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설령 부분 재건술이라 하더라도 애킨스 단장의 말처럼 회복 기간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상당 기간을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에다의 경우 지난해 9월 1일 새로운 버전의 토미존 수술을 받았는데 내부에 버팀대를 추가로 대는 이 수술은 회복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이라 마에다는 올해 9월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상고 2학년 때인 2005년 첫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이후 KBO 리그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고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도 2년 연속 훌륭한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즈음 저는 한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토미존 수술은 유통기한이 7년에서 10년이고 그 기한이 끝나면 2번째 토미존을 받거나 다른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토미존 후 정확히 10년이 지난 2015년 류현진은 어깨 관절하순 수술과 팔꿈치 유리체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복귀율이 7%에 불과하다는 어깨 관절하순 수술에서 돌아온 류현진은 FA를 앞둔 2018년 내전근 부상으로 시즌의 절반을 날리게 됩니다. 그런 류현진에게 다저스는 퀄리파잉 오퍼를 줬고 류현진은 이를 받아들이고 FA 제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류현진을 데려간 팀은 마중물이 필요한 토론토였는데요. 다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토론토에게 FA 영입 신호탄이 된 류현진은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2020년 류현진은 와일드카드 경기 부진이 아쉽긴 했지만 정규 시즌만큼은 본인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고 지난해에도 초반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5월 마지막 등판이었던 클리브랜드전 이후 고전이 시작됩니다. 돌이켜보면 류현진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팔꿈치가 다시 나빠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애킨스 단장은 류현진에 대해 처음에는 팀의 에이스로서 나중에는 젊은 투수들을 돕는 베테랑으로서 팀에 큰 도움이 됐다는 말을 했는데요. 찰리 몬토요 감독 또한 모두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항상 웃고 모두와 즐겁게 지냅니다. 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류현진의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그는 좋은 팀메이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만약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류현진은 49경기 21승 12패 4.07,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4.5를 기록하고 토론토와 계약을 끝내게 됩니다. 성공적인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 류현진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토론토에서 방출될 경우 내년 2천만 달러의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메이저리그는 방출을 하더라도 보장 연봉은 모두 지급하게 되어 있고 방출 선수를 다른 팀이 데려가면 그 팀에서 받는 연봉만큼을 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계약을 맺는 선수는 대부분 보험에 들게 되는데요. 브랜든 웹은 애리조나와 장기 계약을 하려 했을 때 웹의 몸 상태를 의심한 보험사가 이를 거부해 무산된 적이 있고 데이브 돈브로스키는 보스턴 시절 데이비 프라이스와 계약하면서 보험을 들지 않아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토론토가 류현진 계약에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빠진 기간 연봉의 5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류현진의 행보는 오롯이 류현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메이저리그에서 재기를 노릴 수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으며 선수 생활 연장에 큰 뜻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물론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대로 마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과연 류현진은 어떤 행보를 걷게 될까요? 수술 과정에서 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4년 오늘 보스턴 레드삭스와 캘리포니아 에인절스는 에인절스의 27세 투수 놀란 라이언과 보스턴의 33세 투수 루이스 티안트가 선발 대결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놀란 라이언은 13이닝 동안 19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8피안타 10볼넷 3실점을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라이언의 투구수였습니다. 이때는 투구수가 공식 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라이언은 235개의 공을 던진 것으로 남아있고 어떤 기록에는 278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더 남아있는데요. 티안트는 무려 15회까지 공을 던졌고 15회 말 1사 1루에서 끝내기 2루타를 맞아 14와 3분의 1이닝 완투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팀의 15회 연장전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4시간 2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 경기 소식들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저스가 엔젤스를 2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곤솔리는 6과 3분의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이라는 또 한 번의 역투를 선보였는데요. 8승 무패 1.42를 기록함으로써 내셔널리그 첫 8승 투수와 함께 평균 자책점 메이저리그 1위에 오른 곤솔리는 25경기 연속 선발 3실점 이하라는 다저스 역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곤솔리는 특히 홈에서 6경기 5승 0.81이고 다저스는 그 6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WHIP 0.82는 벌랜더에 이은 2위, 피안타율 1할 4푼 7리는 메이저리그 1위인 곤솔리는 첫 선발 12경기에서 기록한 평균자책점 1.42가 다저스 역대 3위 기록에 해당되는데요. 1위는 1.33을 기록한 1968년 돈 드라이스데일, 2위는 1.35를 기록한 2019년 류현진입니다. 4회 저스틴 터너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얻은 다저스는 앞선 7경기에서 단타 2개, 볼넷 하나였던 배츠가 8회 말 2대0을 만드는 솔로 홈런을 날렸고 킴브럴은 럭스의 실책성 플레이에 주심이 방망이에 맞고 교체되는 상황에서 9회 초 1-3 안루에 몰리기도 했지만 월시와 스태시를 삼진으로 잡고 무실점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오타니는 9회 2루타를 포함해 팀의 3안타 중 2안타를 책임졌지만 5번째 도루 실패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8회 초 석점을 내주고 4대1로 승리했던 샌디에고는 오늘은 5대0으로 끌려가다 6회 이후 12점을 내고 12대5로 승리, 컵스 상대 2연승에 성공했는데요. 컵스는 카일 핸드릭스가 5이닝 6회 1실점, 불펜이 4이닝 11피안타 1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첫 두 타석에서 땅볼, 파플라이에 그쳤던 김하성은 6회 밀어친 안타와 7회 희생플라이, 9회에는 2루타를 날려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하데이트는 오늘도 없었습니다. 보이트는 5타점을 쓸어 담았고 크로네너스는 이틀 연속 3안타를 날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캔자시티를 4대2로 꺾고 다저스, 샌디에고와 3경기 차를 유지했는데요. 5연승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는 로건 앱이 7이닝 9K 무실점이라는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템파베이와 양키스의 대결에서는 게리 콜의 부활투가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2와 3분의 1이닝 5피 홈런 7실점이라는 생애 최악의 경험을 했던 콜은 6이닝 7K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평균 자책점을 3.63에서 3.33으로 낮췄습니다. 게리 콜을 상대로 첫 두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고 세 번째 타석에서 내야 안타를 기록한 최지만은 12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는데요. 이는 13경기 연속 안타 카일 터커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2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지만은 지난해부터 콜을 상대로 7타수 1단타, 2볼넷 5삼진을 기록해 게리콜 킬러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클레이 홈즈가 27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마리아노 리베라의 28경기 팀 최고 기록에 한 경기 차로 따라붙은 양키스는 템파베이를 2대0으로 제압하고 홈 1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토론토는 볼티모어에게 6대5로 패해 3연승에 실패했는데요. 기쿠치는 오늘도 4이닝 4볼넷 4실점에 그쳐 시즌 성적이 2승 3패 4.80이 됐습니다. 4월 4경기에서 1패 5.52였지만 5월 5경기에서는 2승 2.36이었던 기쿠치는 다시 6월 성적이 3경기 2패 10.61이 됐는데요. 최근 2경기에서 4와 3분의 2이닝 8볼넷인 기쿠치는 9이닝당 볼넷이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나쁜 5.6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JD 마르티네스가 시즌 8호 솔로 홈런, 데버스가 15호 3런을 날린 보스턴은 피베타의 8이닝 3피안타 1실점 역투에 힘입어 오클랜드를 6대1로 제압했는데요. 6경기 5승 무패 1.31을 질주하다 지난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에 그침으로써 에인절스의 14연패를 끊어준 피베타는 보트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이 됐습니다. 이볼디에 이어 위틀록도 IL에 오른 보스턴은 라이브 BP에서 96마일을 던진 크리스 세일이 불펜으로 돌아오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팀인 애틀란타는 워싱턴을 10대4로 제압하고 13연승을 질주했는데요. 오늘도 홈런 5방이 나왔습니다. 13연승 기간 경기당 2.46개에 해당되는 32개의 홈런을 때려낸 애틀란타는 94개의 홈런이 98개인 양키스에 이은 2위인데요. 공동 3위인 미러키 필라델피아가 80개로 양키스와 애틀란타의 2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불펜이 또 사고를 쳤는데요. 타선이 4대0에서 8대4로 역전을 만들었지만 불펜이 3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사고를 치는 필라델피아 불펜은 오늘은 파밀리아와 크네이블이 동시에 사고를 쳤는데요. 시즈미 13호 홈런을 날린 마이애미는 알렉봄의 실책으로 시작한 9회 초에 석점을 뽑고 8대9에서 11대9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호스킨스의 5타수 4안타 2홈런 6타점 활약이 빛을 잃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하루 2승을 거둔 더블헤더에서 골드슈미트는 8타수 6안타 3홈런 8타점이라는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냈는데요. 1999년 한 이닝 말로 홈런 2개를 날린 그분 이후 처음으로 하루 8타점을 올린 세인트루이스 선수가 됐습니다. 저지를 제치고 OPS 1위가 된 골드슈미트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것도 옵트아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2차전의 주인공은 마이콜라스였는데요. 8회까지 115구를 던지고도 노히트를 위해 9회 마운드에 오른 마이콜라스는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남겨놓고 안타를 맞아 8과 3분의 2이닝 1피안타 무자책 승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마이콜라스는 지난해 게리콜 이후 처음으로 129구를 던진 투수가 됐습니다. 박효준은 1차전에서 대타로 삼진을 당했고 선발 지명타자로 나선 2차전에서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클리브랜드가 콜로라도를 4대3으로 꺾은 경기에서 호세 라미레스는 10회 초 결승타를 포함해 3타점을 올렸는데요. 57경기 62타점의 라미레스는 리그 2위 저지와 14개 차입니다. 데인 더닝이 6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휴스턴 타선을 봉쇄한 텍사스는 4연승과 휴스턴 상대 2연승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얼마 전 5실점 참사가 있었던 존 킹을 3대0으로 앞선 8회에 올렸고 킹은 4실점으로 경기를 망쳤습니다. 카일 터커는 존 킹을 상대로 12호 역전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매츠는 최근 부진했던 크리스 베시스의 8이닝 7K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미러키를 4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8시 템파베이와 양키스는 맥클라나운과 코르테스가 격돌하며 오전 9시 컵스와 경기하는 샌디에고는 오랜만에 라이언 웨더스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오전 11시 에인절스와 다저스는 댄머스와 앤더슨이 선발로 나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